압도적 재미 매불쇼. 언론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언론 문제 맨 앞에서 싸우는 가장 꼴통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마무시한 기자들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언론.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JTBC 기자로 있다가 뉴스타파로 이적을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지욱입니다. 그리고 MBC 기자를 하다가 불현듯 밖에 나와서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인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저는 그 봉지욱 기자님 보도는 뭐 계속해서 매번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장인수 기자는 뭐예요? 아,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왔을지도 저는 참 궁금해요. 뭐예요 요즘 장인수 기자님? 아, 예, 요새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잘 돼요? 네, 안 되죠. 네, 아니 내 알고리즘에 한 번도 안 잡히던데. 최근에 체육 욕하는 것도 하나 올렸는데 안 잡히던가요? 아, 더 세게 욕을 했어야죠. 아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유튜브에서 취재하고 뭔가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힘을 줬던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뭐 최근까지 뭐 별건 없는데 없어요? 최근에 한 거는 이제 뭐 심상정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의혹이 있어서 네네. 최근에는 그거 했고요. 네, 다음 근데 그게 보도 또 막 크게 준비하고 이슈가 있습니다.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국에 뭐 그게 너무 큰 건들이 많아서 디올백 이후에는 아주 뭐 전국을 흔들 만한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었군요. 힘들죠. 그런 특종이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부를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최욱 씨가. 아, 뭐 또 있어요. 아, 있죠. 네. 예. 자, 봉지욱 기자님은 이제 기자로서 기사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만 네. 또 최근에는 국회에 나가가지고 너무 고생하셔요, 요즘에. 국회의원들하고 또 엄청 네. 싸우더라고. 저희가 뭐 워낙 장면이 많았는데 네. 우리 그 PD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장면을 또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검사 후보 뭐 이런 걸 집중 파헤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송영길 돈봉투나 이런 거 파헤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제가 취재한 사항을 보도한 것이지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가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저희가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한 자, 뉴스타파의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던 내용을 소개했고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뉴스타파의 보도 굉장히 초조해졌어. 지금 MBC 전 사장이거든요. 알죠. 저 사람이 우리 봉지욱 기자. 야, 너는 국민의힘 불편한 취재만 했지? 그래. 라고 하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그걸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네. 뉴스타파가 완전히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후원도 끊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뉴스타파 날아갈 뻔했어 그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또 맞대응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뭐 다른 것도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국회 나가 보시니까. 답답해서 이제 응했고요. 참고인 네. 조사 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는 건데 유일임 위원장 오늘 또 취재를 해보니까 유일임 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 22일까지인데 연임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아, 그래요? 그 연임이 확정적.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 설마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도 그렇고 네. 좀 설마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건 맞습니다. 네.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 이런 건 필요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제가 좀 화가 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김만배 신앙님 이 두 사람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이 된 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그리고 한상진 기자도 기소가 돼서 이제 4명이 기소가 됐는데 요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 건은요, 이번에 기소된 이 건, 네. 이 건은 2023년 9월 1일에 수사가 시작돼. 네. 2023년 9월 1일 적어놔. 네. 그리고 9월 5일에 음. 수사 시작되고 며칠 후야, 4일 후에 대통령실에서 음. 희대 대선 정치 공작이다. 어. 대통령실에서. 4일 만에. 그리고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9월 7일에 검찰은 10여 명 규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버립니다. 바로 또 수사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중앙지검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네.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중대한 국기문란 선거 개입, 그리고 배후 세력, 이거는 누군가가 거대한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어서 그와 함께 윤석열 죽이기 보도를 뉴스타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소가 됐습니다. 네. 배후를 누구로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까? 배후. 검찰이 지목하는 배후. 그러니까 지금 9개월째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배우를 못 밝혔습니다. 예?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우를 찾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뉴스타파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지, 뭐 저는 JTBC에서 했던 보도, 네. 경향신문, 뭐 뉴스버스 등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요 지금. 요거는 심지어 김용진, 한상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배우가 누군지 못 밝혔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예요? 배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렇다면 작년 9월부터 벌어진 이 수사, 네. 뭐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란 타이틀로 붙인 그 중앙지검에서 1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된 이 거대한 수사를 네. 누가 그렇다면 처음에 지시했고 네. 누가 이행했고, 그 그때 잘못된 당시 거잖아. 보세요. 검찰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김기현 네.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한테 이제 사형에 처해 사형. 국가 반역죄, 뭐 1급 살인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그냥 극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움직인 것은 방심위, 방통위, 검찰, 대통령실,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이동관, 장제원.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전에는 뭔가 자기들끼리 설계가 있지 네. 않았을까? 설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 각 이질적인 여러 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뭐 검찰과 뭐 국민의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너무도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모양새를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혹시나 이제 뭐 특검이나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면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야말로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번 이 수사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아니 진짜 이번에 그 배후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 연결고리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는 김만배가 혼자 한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네. 너무 진짜 화가 너무 나는데, 자, 또 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에 기소가 된 건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은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된 게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법조 출입 기자단에게 대통령의 그 처벌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앙지검 4차장이 확인하지 않은 거죠.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제 이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기소를 못해 재판을 못 넘기는데 네. 못 물어본 거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수사의 가이드라인과 이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거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혹시 미국에 갔다 오시면 네. 물어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검찰은 그래도 우리는 수사할 수 있다. 아. 기소할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이거 뭐 배우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처벌 원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두 사람 지금 가둬놓고 재판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언론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타파 외에 뭐 JTBC라든지 경향, 뉴스버스 등등도 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기소가 안 됐나요? 아직 계속 수사 중이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걸어두겠다? 잘못하면 한 연말까지도 가겠어요. 와. 이게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지난 9개월간 뉴스타파가 뭘 보도해도 아 저기는 가짜 뉴스 매체. 아예 그렇게 맞아. 국회 나가서 이제 저한테 김장겸 의원이나 뭐 여러 뭐 의원들이 네. 아예 뉴스타파 가짜 뉴스 한 거 아니야라고 전제를 하고 말해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심지어 자기들 기자 출신들인데 아, 그렇게 국민에게 인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이미 그래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기획 수사를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윤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아, 뭐가 됐든 어찌 됐든 네.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언젠가는 이 설계를 한 그 배우를 밝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매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꽉 차 있어. 봉지욱은 언제 불러도 꽉 차 있어. 예, 예. 장인수 예.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뭐 봉지욱 기자님 그 김장겸 사장이랑 티키타카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아. 네, 전직 뭐 MBC 기자로서 제가 죄송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MBC 출신이 저러고 나와서 아니, 하니까 네. 되게 본인 사장님이었죠, 본인. 창피하다. 예, 네, 본인 사장이었죠. 사장님. 네. 그 2017년 파업할 때 그때 이제 김장겸이 사장이었어요. 아, 2017년. 예, 그때 이제 탄핵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도 이제 김장겸이 체제. MBC 사장이었는데 이제 네. 김장겸 사장 몰아내자고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파업할 때 노조에 노보를 만드는 팀에 있었어요. 노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노보의 한 기사를 쓰라고 이제 위에서 지시가 노조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김장겸이 지금까지 무슨 기사 썼는지 다 확인해봐. 그 좋다. 김장겸이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기사를 썼는지 네네네. 다 전수조사를 해봐라. 네. 그래갖고 MBC 아카이브 들어가서 계속 그것만 찾았어요. 네네네. 김장겸이 무슨 기사를 썼는지. 네. 일단 김장겸 단독 기사를 먼저 찾았겠죠? 네. 없어요. 에? 없어 한 건. 아 진짜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몇 날 며칠 진짜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거는 너무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김장겸이 87년에 MBC 기자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방송국은 MBC, KBS밖에 없을 시절이에요. 네. 그냥 MBC 기자라고 숨만 쉬고 있으면 그냥 단독이 들어올 때예요. 그냥 여기저기 제보가. 네네네네. 되게 신기하죠. 예,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노보 썼던 거는 야 어떻게 단독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을 수가 있냐 MBC 기자하면서 아니 10년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그래? 그런 사람이 봉지욱 기자한테 뭐 무슨 기사 써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참 자체도 아주 우스꽝 기가 같다. 차네요. 기가 차. 그거를 그럼 했어야지. 우리 의원님은 언론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MBC에서 단독 기사 뭐 썼습니까? 딱 들어가면 그냥 숨을 못 쉬겠지. 근데 이분이 불과 지난해 10월에 그 MBC에서 사장할 때 부당 노동 행위 한 걸로 사실 제가 차마 그 말은 안 했어요. 당신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잖아. 넉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심에서 또 졌더라고요. 민사소송 판결문에 당신은 사장으로 있으면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을 져버렸다고 판결문에 판사가 썼어요. 지금 그분이 저한테 공정성을 논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차마 그 말은 안 한 겁니다. 그건 안 했구나. 한 번 더 부르면 가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김장겸 이력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87년에 MBC 기자가 돼서 정말 역대급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기자의 이력이 없어요. 일단 보면 2004년에 런던 특파원을 갔다 오고요. 네. 돌아와서 이제 부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사건팀 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부장을 해요. 5년간. 네. 보통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끝나거든요. 보통 언론사에서 부장이라는 게 세 번까지도 보직 부장을 잘 못해요. 네. 한 번, 두 번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5년간 보직 부장을 하는데 2년 이상을 정치 부장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인사를 본인이 낸 거예요. 그리고 보도국장은 정말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신문사는 편집국장, 방송사는 보도국장이 이제 꿈에 그리는 자리예요. 이제 전체 기자들을 지휘하는 자리니까 보도국장은 한 번만 하면 이제 최고 큰 영예라고 기자들은 여기는데 보통 1년 하면 끝입니다. 절대 연임을 못 해요. 네,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 나오니까 2년을 합니다. 김장겸은. 정치부장 2년을 하다가 바로 보도국장이 돼서 보도국장 2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장이 돼요. MBC 사장이.
수완이 좋은가 보네. 수완이 좋은 게 아니 아니라 정치력이라든지. 그쵸. 근데 웃긴 거는 보도국장은 지금 MBC 보도국장도 그렇고 전 보도국장도 그렇고 모든 보도국장 그리고 신문사 편집국장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송사는 뉴스가 끝나기 전에 보도국장이 거의 퇴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KBS는 9시 뉴스 끝나는 걸 보고 보도국장들이 퇴근을 하고 MC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데스크가 끝나는 걸 보고 확인하고 뭐 방송 사고가 나가는지 잘 나가는지 네. 동시간대 타사는 뭐가 나가는지 보통 이제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거든요. 네. 김장겸은 보도국장 할 때 네. 꼬박꼬박 6시에 퇴근하더라고요. 그 유명해요. 말이 돼요 그게? 아 그 유명했어요 그게? 아, 유명해요. 아 아이고, 유명했어. 뭐, 아니 대놓고 우리가 몰래 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6시에 아,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촉보 없어요.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모르는 뭐 그냥 알아서 알 하는 바 거지 아니고. 뭐. 네, 네. 대단하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또 뭐 이진숙 이진숙으로 또 마찬가지고. 가야지. 이진숙 좀 한번 캐줘요. 본인 선배일 테고. 이진숙은 예, 이제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이진숙은 이제 김장겸은 그래도 보도국에서 제가 이제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이진숙은 제가 한 번도 같이 일해보거나 뭐 회사 안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한참 선배인가요? 그러니까 보도국에 잘 없었어요 이진숙이. 아. 그래서 그때 보도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장겸 국장 때 평기자가 본부장이 본부장 이진숙. 볼 일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하도 이 사람이 똘끼 충만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비슷한 연배의 선배들한테 이진숙은 어떤 사람이냐, 네. 이진숙은 어떤 기자였냐, 뭐 원래 그랬냐,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왜 네네. 저러나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딱 말이 있어요. 첫 마디. 네. 걔는 기사를 못 써. 이게 일단 딱 나와요. 선배들한테 아, 이거 약간 좀 물어보면. 명예훼손성이 명예훼손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얘기를 왜 제가 자신 있게 드리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년 전인데 2014년에 보도본부장 시절에 근데 이분도 경력이 보면은 뭐 국제부장하고 홍보국 국장하고 기획조직 본부장하고 워싱턴 지사 만들어서 워싱턴 지사장 본인이 나가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워싱턴 지사 이랬던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보도본부장 되고 대전 MBC 사장 가신 역대급 이력이죠 이분도. 네. 보도본부장 시절에 뜬금없이 그냥 이라크를 가요 자기가. 그래서 이라크 총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라크 총리 만나서 인터뷰한 게 이제 단독 보도로 나가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이라크 총리랑 인터뷰한 게 무슨 관심사가 있어요?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종군 기자로 유명세를 그 펼쳤던 이미지를 다시 사람이니까. 한번 본부장 때 그렇게 그냥 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가 잘 안 나가요 그때 2014년 4월인데 세월호가 터져서 이 사람이 뉴스를 여러 꼭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다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2달 뒤에 2580에 이걸 심어요.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네네. 시사 프로그램에 10몇 분짜리로 자기가 2달 뒤에요? 네, 이라크 가서 총리 만나고 온 걸 이 기사를 본인이 못 써서 부장급 인사인 후배 모 인사가 대신 써줍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 걸레문 거 없어요. 그 정도로 2달 후에 내보낼 정도면 정말 안 중요한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카이브 아무튼 수준인데. 근데 근데 이제- 차라리 예. 그걸 하는 게 나을 뻔했네요. MBC는 세월호 때. 세월호 때 그쵸. 한 차라리. 2주 안 돼서 JTBC가 MBC 시청률을 뒤집습니다. 이겨요. 이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MBC를 안 보거든요. 그때 네, 무슨 뭐 보험금이 얼마네 그렇잖아요. 네, 이 선박 보험금이 얼마고 이거 유족들 네, 정말 유족들 그 피눈물 흘리는데 거기다 대고 그 보험금 계산하고 하는 거 예, 보도했잖아 MBC에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는 게이트키핑에서 보도국장이 지금 이런 게 발제가 올라와도 혼을 내야 되는 혼내야죠. 판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간 거죠. 아. 차라리 그거 나가는 게 나을 뻔해. 이라크 총리. 그러네. 그것보다는 그러네. 그때 아무튼 그 이준숙이 거기 책임자였던 거 아닙니까? 보도본부장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아무튼 이분들이 이렇게 보직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해직자 뭐 최승호 전 사장 뭐 박성재 전 사장 이 당시에 다 이제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네. 이제 작고한 운명을 달리한 이용마 기자. 예. 근데 이제 김장겸 이진숙이 또 돌아와서 또 돌아왔어. 본인들이 하든지 아니면 그걸 추종하던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할 겁니다. 보도본부장 한번 하겠다고 어디 뭐 계열사 사장 한번 하겠다고 국장 한번 하겠다고 정치부장 하겠다고 누군가를 해고하고 그냥 그 자리 한번 하겠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제2의 이용마 기자가 나오겠죠. 이제 MBC에. MBC에. 예.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 그냥 그 탐나는 보직 한번 하고 뭐 특파원 가고 연수 한번 가고 그거 하겠다고. 예.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하겠다고 송두리째 회사를 팔아먹고 윤석열 만세 부르고 세월호 같은 이태원 참사가 나면 이번에 이진숙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 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네, 지키지 지킨 못하는 아주 나쁜 보도냐? 보도라고, 예. 예. 말이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보도하지 그럼 뭐라고 보도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또 굳건히 또 그렇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해고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MBC가 그러면 보수로 돌아서서 우클릭해서 TV조선보다 잘하고 조중동보다 더 많은 시청률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김 장겸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검색을 해봐야 단 한 건의 단독 보도가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이고 이진숙은 기사가 좀 길어지면 자기가 자신 없어서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도로서 성과를 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과를 뭘 내냐면 네. 누군가를 잡아 족치는 걸로 내요. 성과를. 너 제가 이제 MBC에 있었다면 너 장인숙 검언유착 보도했어? 디올백을 보도하려고 했어? 너 해고. 이걸로밖에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 사냥이 벌어질 거예요. MBC에서. MBC에서. 이건 진짜 MBC 입수장에서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제2의 그 이용마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진숙 내정자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네. 네. 그분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군가를 사냥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네, 그리고 계속 자신들이 보직하고 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났던 건데 그때 방송 사고가 하도 나니까 MBC에서 방송 사고가 하도 나니까 일단 무슨 이런 그런 무슨 세월호 전원 오보 이런 건 유명한 거고 그 외에도 계속 방송 사고가 나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방송 사고가 나는 거를 신경 안 쓸 정도로 모를 정도로 방송 사고가 엄청난 방송 사고가 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 사고가 나는 줄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뭘로 내야겠어요? 사냥으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내부 사정 잘하시니까 그러면 최욱의 욱하는 밤도 사냥 아니, 멀지 않았죠. 뭘 멀지 않았지만 아직도 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 네. 때 이 방송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욱하는 밤 그거 현재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그 일단 두 번 하고 크리스마스를 못 넘길 가능성이 아니 두 번 크죠. 하고 스탑됐어요. 근데 저는 스탑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박문진 사장 받고 이러면 당연한 거고 예전에 2012년에 이진숙이 그 뭐 기획 그러니까 뭐 국장급일 때 뭐 그 홍보심의 국장 뭐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정수장학회를 찾아가요. 네. MBC는 70%가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 갖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그 박정희가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기 이사장이었고 했는데 네. 거기 찾아가서 이진숙이 MBC 팔자.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팔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 이사장이 한겨레 기자랑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끄는 거예요. 통화가 연결된 상황에서 이진숙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화려하게 해가지고 어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젊은 사람들 상대로 MBC 이거 매각한다는 걸 밝히자. 이제 민영화한다 MBC. 그래갖고 그 기자는 그걸 기사를 썼죠. 그래갖고 그 기사 쓴 것 때문에 이제 그 도청이다 감청이다 해서 그 기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다 그 최성진 기자 그분은 자기가 그걸 감수하고 쓴 거예요. 내가 이거 법적으로 처벌 받더라도 그랬나? 징역형의 선고와 자격정지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기자가 그때 최성진 기자가 이걸 안 썼으면 그때 그게 발표가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럼 MBC가 없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기자의 그 기사 때문에 멈춘 것인데 와. 미수였잖아요. 이번에 이진숙 교미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 민영화 미수였으니까 네. 이제는 완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전에 자기가 해봤잖아요. 기자들 괴롭히고 자르고 이런 거 해봐야 부당노동 뭐 행위되고 뭐 요즘 막 법적으로 복잡하잖아요. 민영화를 시켜서 기업한테 이걸 주고 그 기업의 모가지를 딱 잡고 있으면 그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비판 보도 못하죠. 아니 그럼 죄송한데 아까 그 보도를 했던 녹취 보도했던 그 기자는 지금 어디 계세요? 최성진 기자. 네. 최성진 기자. 한겨레에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이 나서 오면서 좀 찾아봤는데 최성진 기자님이 훌륭한 분이네.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보도를 한 거예요.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요. MBC 사람들은 사실은 고마워해야죠. 최성진 기자한테. 와, 그 최필립 이사장님도 고맙죠. 전화를 안 끊. 연세가 좀 있으셔서 스마트폰 이게 끄는 법을 좀 어렵잖아요. 폴더 접었어야 되는데. 2012년이면 스마트폰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라. 최성진 기자는 아직까지 그 한겨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자가 계셨네. 정말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최욱 씨 KBS 김대영 기자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그 매불쇼에 나왔었어요. 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 처음에 이제 최욱을 네. 지상파 TV로 데뷔시켜준 기자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이, 그건 뭐 그렇지 뭐. 아니야 그거는. 뭘 아니야. 거기 CP였잖아요. 저널리즘 토크쇼. 거기 제일.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거 만들고 이제 예, 최욱 그 만든 캐스팅해서 사람이에요. 예.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아니 저는 이제 그 A 라디오 지상파 데뷔할 때 어. 전여민 PD한테 최욱 갖다 쓰라고 계속 제가 이제 또 압력 넣고 뭐 했던. 뭘 갖다 써?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다도 모셔간 건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어. 김대영 선배랑 저랑 근데. 같이 이제 유튜브로 하려고 하는데 네. 최욱을 첫 게스트로 부르자 뭐 이런 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나오기만 하면 나한테 부담스러워. 아 이런 거 문자로 하세요. 그래서 아, 안 나오면 이제 배은만득한 최욱으로 해갖고 첫 방송은 이제 최욱의 실체를 밝힌다 이런 걸로 이제 한번 특집 방송을 해볼까. 예. 알겠어요. 그래도 영화관 대관 문제가 아니라서 좀 낫어요. 네. 우리 봉지욱 씨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아니요. 그때 그만해요. 저희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 제가 했잖아요. 대관 해주셨잖아요. 네. 그 뉴스타파 내부에서는 그게 그 아니라-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감사한데 알고 있어요, 근데 뉴스타파. 문제는 지금 망했습니다 이게. 한 2주도 안 돼서 상영관에서 다 요즘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볼 방법이 없고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서 도와주셔서 네. 또 개인 사비로 저희 상영을 또 해주시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했죠. 또 한 네. 가지는 한 가지 뭐? 뉴스타파가 내일부터 네. 오늘 예고를 했는데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의 불법 행위를 동영상 증거 영상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공개할 겁니다. 그동안 공개 안 된 것들입니까? 공개를 하지 않았죠. 뭔데? 아마 근데 굉장히 놀라실 텐데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오. 우리는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어요. 예. 최욱 앵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최욱 앵커 연관이 있다 한마디만 하면 당할 수 있어요. 뭐 연관 없어요. 전혀 없어 이 사람이랑.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게 변호사들도 네. 심지어 압수수색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A에 대한 영장과 B에 대한 영장 내용도 형식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네. 그 규정이나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검사 마음입니다. 아.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태까지 밝힌 것 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또 마침 그게 영상으로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공개할 텐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는 누구나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잘 보시고 네.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아 특히 좀 잘 보세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일 몇 시 공개죠 그거? 그러니까 시리즈로 내일부터 시간은 지금 시작한다는 정해졌네요. 거죠? 네. 아. 오늘 예고를 했고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은 해서. 와 예, 예. 이거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들. 그러니까 지금 검사 4명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강백신 부장검사가 저희 사건 관련 수사를 지휘했잖아요. 지금 네. 성남시장 차장검사를 갔지만 이분이 되게 억울하다 그래요. 지금 네.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저희가 보여드리면 네. 이분이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 와. 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큰 거 오네요. 큰 거 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장인수 이런 거 할 생각해. 김대영 PD랑 뭐 한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큰 걸 준비해. 큰 것도 뭐 지금 있습니까?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까요. 그럼 일단 나가요 형. 어디를? 갔다 와야지 유튜브. 아니야. 아니 그거 주고받고 해야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